미국 민주당의 검은 돈과 중국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전세계 자유 시민들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단두대였다는 것이 트럼프의 선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연결고리는 이제 국제수사망에 포위됐으며 그 끝은 필연적으로 이 선거 부정의 숙주가 태어난 배양소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6년 3월 16일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발표한 짧은 성명 하나가 마치 이재명의 심정을 정면으로 겨눈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을 선거 부정조사 전담반 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이 그것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겠지만 분명 속으로는 살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원래 범죄자는 지나가는 순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법인데, 이 뉴스가 대한민국 전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발표는 미국의 2020년 대선 선거 부정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스크포스의 정조준 대상에 광주 전남이 인민민주당의 아성인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같은 이른바 미국 민주당의 아성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을 이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 공권력이 선거 무결성을 파괴한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일종의 전쟁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무게감은 그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딥스테이트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은 초단위로 단지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는 확보되었다, 이제 집행만이 남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수사의 화살은 단순히 미국 내 민주당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선거 조작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다 보면 수사의 화살은 핵심 기지이자 글로벌 선거부정 태스크패드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인민민주당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처음부터 조작된 기계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근 미국 정부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SCIF 정보들은 많은 미국인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되고 있는 각종 속보와 데이터는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실체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정확도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시된 비밀 점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446대의 개표기 중에서 무려 260대 즉 5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표 오류 기기의 비율이 59%씩이나 될까요? 이것은 우연한 실수라고 보이십니까? 기계의 보안 봉인은 찢겨 있었고 메모리 카드는 몰래 갈아 끼우는 대담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설마 이것을 실수라고 믿으십니까? 1, 2%란 몰라도 59%란 이 압도적인 불량 수치가 어떻게 실수나 우연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고서야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복제 가능한 QR코드나 화면에서 후보 이름이 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훔치기 위해 소프트웨어 속에 치밀하게 숨겨둔 조작장치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2026년 3월에서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개표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표를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세탁하는 기계였다는 이번 폭로. 민주주의에 꽂힌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20년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이 지경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선거라고 제대로 되었을까요?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이준석은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고 하던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국의 선거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라고 이준석처럼 매도하시겠습니까? 사전선거를 폐지해달라고 하다못해 투표관리관 도장만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국민들은 왜 저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광장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 돈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이분들이 아직도 극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음모론자입니까? 이번 미국의 태스크포스가 진행하는 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외국 세력의 개입입니다.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유권자 데이터에 직접 침투했다는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정보기관들이 인정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압수된 수천 장의 위조 신분증과 위조 투표용지는 그야말로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서버들이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제 곧 대대적으로 폭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선거를 뒤집으려 했던 중국이 바로 중국의 턱 밑에 있는 대한민국을 청정구역으로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민민주당에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에 살고 있는 가재, 붕어, 개구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초안전 전략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전방위에 걸쳐서 마술을 뻗친 지 오래입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하수인으로 만들고 선거를 조작해서 그들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국가 지배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그 짓을 했고 그 짓에 협조한 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자리씩 보장받는 시스템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당시 등장했던 수많은 통계적 의문들 그리고 특정 국가의 기술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 관리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차이나 게이트 수사와 맞물려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지금 미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는 제도인 폴리바게닝 협상을 FBI와 진행 중인 마두로는 자신이 어떻게 디지털 선거 부정을 통해 권력을 도둑질했는지 그 알고리즘을 직접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부 알려진 소식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보급된 선거관리 시스템과 마두로의 선거 부정 기술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등 독재 국가들에게 수출되었을 때 우리는 한때 그것을 국위선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딥스테이트와 중국이 설계하고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여 전폭적으로 자금을 댔던 USAID까지 가세한 선거 조작의 글로벌 플랫폼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AWEB으로 이어지는 이 검은 커넥션은 미국 민주당의 검은 돈과 중국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전세계 자유 시민들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단두대였다는 것이 트럼프의 선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연결고리는 이제 국제수사망에 포위됐으며 그 끝은 필연적으로 이 선거 부정의 숙주가 태어난 배양소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두로의 자백이 상세해질수록 테헤란의 가스전이 꺼져가듯이 대한민국의 조작 세력들도 그들의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JD 벤스를 앞세워 전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보를 잠시 돌아봅시다. 2020년 총선 이후
우리 선거사상 유례없는 무려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를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조차 짓밟으면서 수년 동안 사건을 뭉개버렸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은 당시 증거물을 본 법관들이 눈이 멀지 않고서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초록색 잉크가 겹쳐서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관리관의 인장이 붉은색 일장기처럼 번져버린 일장기 투표지, 수백 장이 겹쳐 있어도 구겨짐 하나 없이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서로 풀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떡 투표지, 이 기괴한 실물 증거물들을 두고도 사법부는 조작의 증거가 없다는 궤변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의 지지율 격차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 63대 36을 유지하며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같은 현상은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표심이 아니라 민심이 아니라 수학 공식에 맞춰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무시해버린 법관들이 이제 와서는 민주당으로부터 법 왜곡죄라는 족쇄를 차게 된 것인데 이자들 천벌받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미국에서 진실의 내우가 쏟아지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인민민주당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작적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이른바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언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치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에 대한 공개 처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악법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미국발 진실이 대한민국에 상륙하는 날 자신들이 쌓아올린 가짜 권력이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짓을 하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파멸의 공포,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며 독재의 빗장을 거는 이유는 미국발 진실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USAID의 검은 자금으로 설계된 글로벌 조작 플랫폼이 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부정한 투표로 쌓아올린 가짜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인데 이때 저들은 체면이고 뭐고 벗어던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법을 하나둘 정비해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진실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투표지 속에 숨겨진 기만과 조작의 역사를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선언하는 승리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문 앞까지 거의 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선거에 관한 진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알려져서 자유의 함성이 서울의 광화문에서 대구의 동성로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청주 성안길에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의 금남로에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